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고요. 뭐 짧은 시일에 끝날 것 같지가 않고 일상이 됐는데요. 전문가 모셔서 진단해 봅니다. 대구보건대학의 박정석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지금 예.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오미크론도 그렇고. 네, 어제도 예. 벌써 10일 0시 기준으로 질병청에서 발표한 게 6,689명이고 이 중에 뭐 위중증, 위급하고 중증한 환자가 800명대, 여섯째 지금 800명대를 지금 위중증 환자가 지금 발생하고 이런 이제 병상도 이제 부족하고 이제 큰일 났는데 이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이제 지난 한 1년쯤 전쯤에 한번 방송 출연을 하고 그동안에 뭐 좀 지켜보는 입장이었습니다. 또 정부에서 하는데 이러쿵저러쿵 뭐 말만 자꾸 하는 보다가는 그랬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거를 지금 벌써 2년째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동안에 뭔가 좀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오늘 좀 획기적인 게 뭐가 있는데 이제 막아야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아졌어요, 상황이. 네, 뭐 일본이 좋아졌다기는 한데 사실은 뭐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검사 건수가 좀 줄었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한 2년 가까이 이렇게 있으면서 지금 결국은 사람이 옮기는 거거든요. 사람이 옮기는데 그 중에 이제 무증상 감염자들이 본인도 감염이 된 줄을 모르고 결국은 다니면서 본인은 괜찮지만 취약자들에게 이제 옮기는 그런 이제 악순환이 연속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무증상 감염자들을 우리가 좀 찾아내서 그렇게 해야만이 결국은 우리가 이 박멸까지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은 이제 무증상 감염자를 자기가 이제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른다는 거는 PCR 검사를 전 국민에 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접근 방법이 지금 우리나라가 백신 기술은 아직까지 좀 뒤처지지만 이 PCR 검사, 진단 검사 방법은 굉장히 그 세계적이거든요. 거의 뭐 선진국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자체적으로 이제 진단 기술 장비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 5천만 국민이 전 국민이 다 할 수 있는 그 2년이었으면 사실은 충분히 할 수도 하고도 남는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자료를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국내에서 하루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최소 50만 건에서 제가 보기에는 한 100만 건까지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럼 100만 명이면 하루에 100만 명을 한다면 열흘이면 1000만 명이고 한 달이면 뭐 길어도 한 달 이내에 전 국민을 다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아내서 그 무증상 감염자들에게 조심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뭐 집에서 뭐 격리 2주간 쉬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감염 오는 그대로 두고 계속해서 치료에만 이제 중점을 두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하니까 이 갑자기 이제 많아지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저는 사실 갑자기 많아진다기보다가 무증상 감염자들이 있다가 지금 이제 정부에서 막 푸니까 긴장감을 늦추니까 이제 무증상 감염자들이 다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제 주위에 많이 확산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저는 무증상 감염자들에 대한 색출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또 기술이. 그 PCR 검사 말고 무슨 간단하게 그 자가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 자가 그 키트도 약국에 가면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뭡니까 정확도가 있는 건가요? 물론 정확도는 좀 떨어지긴 합니다.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한 7, 80% 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면은 뭐 일주일 내에 다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다 이제 말하자면 어떤 그걸 해서 의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자가건 진단한 거를 찍어서 뭐 보건소에 핸드폰으로 제출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고 지금 뭐 이제 정확도가 그는 떨어지니까 뭐 그 방법은 하나의 보조적인 개념으로 하고 정부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 한 달이면 다 뭐 할 수 있다. 충분히 그래서 그런 이제 근본적인 저는 처방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는 또 숙지겠지만 결국은 누군가가 또 보균자가 이게 감염해서 무증상 감염자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언제든지 또 다시 그 PCR 검사를 전 국민이 하는 나라가 있나요? 없죠 지금은.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또 우리나라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요? 우리나라기 때문에. 진단 이제 기술이 자체적으로 이 어떤 장비라든지 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스템이 검사 이제 전문 센터가 있는데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국의 종합병원급 이상 특히 대학병원급에는 또 자체적으로 전국의 병원들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 지금은 검사를 본인이 원하는 사람만 가면 이제 해주긴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을 해준다는 것은 결국은 뭐 대부분은 지금 가지 않는 지금 이제 분위기가 무증상자들이 막 활개치고 돌아다니니까. 그렇죠. 이 감기도 지금 결국은 이제 바이러스라는 것은 지금 인류가 바이러스를 완전히 이제 박멸 퇴치한 것은 이제 2창밖에 없거든요. 그 이외에 모든 바이러스는 우리가 완전히 뭐 퇴치는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가 무증상 감염자들은 자기는 괜찮지만 이제 특히 겨울철이라든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그런 이제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들이 결국은 감염이 돼서 이제 매년 감기를 앓게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한 이번에도 뭐 백신도 mRNA 백신이 이제 개발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획기적으로 대처가 되고 희생도 그만큼 이제 줄일 수는 있었듯이. 근데 백신마저도 돌파 감염. 돌파 감염이 사실은 뭐 그 이제 이것도 결국은 이제 백신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그 독감 백신도 이제 맞아봐서 알겠지만은 한 계절을 넘기지 못합니다. 보통 이제 한 10월, 11월 달에 예방 접종을 맞으면 그 다음 해에 이제 겨울을 넘기는 정도. 그다음에 또 다시 또 다음에 또 예방 접종을 맞고 그러거든요. 그 뭐 원래 백신이란 자체가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파 감염인 거. 그리고 이제 이 mRNA 백신이라든지 최근에 개발된 백신들이 아직까지 어떤 여러 가지 보통 뭐 백신이 5년, 10년 뭐 걸려서 개발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이 다 어떤 연구나 이런 것들이 아직 조금은 저는 미비한 점이 있으니까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렇게 이제 부스터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의 그 유효 효과가 그렇게 길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검사를 해보면 중화항체가 생기는 건 그렇다면은 백신 지금 백신만이 답인 줄 알고 지금 정부에서는 밀어붙이거든요. 그래서 뭐 부스터샷 맞으라고 그러고 그 뭐 청소년 아이들까지 다 맞으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학부형들은 반발하고 있어요. 백신 패스에 대한 반발도 하고 있고. 그럼 백신만이 답이 안 될 수 있는 거네요. 저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최초로 이제 제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봉규 TV에 나와서 공항에다가 검사센터를 만들어라. 왜 그 외국인들 들어오면 국내에 들어와서 자기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하느냐. 그 기간 동안에 뭐 안 다닌다는 보장도 없고. 그 방송했더니만 며칠 안 했던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공항에 진짜 검사센터가 만들어졌더라고요. 그 제자들이 이제 가서 근무도 하고 있어요. 그런 만큼 이런 이제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서 대처를 하는데 지금 이제 뭐 정부 관계자들이 아는지는 모르지만 뭐 알고는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국내 시스템적으로 이 검사 시스템이 아주 잘 돼 있으니까 검사를 충분히 할 수가 있다. 그게 이제 능력이 안 된다면 모르지만 이렇게 발달한 과학을 이 사실 뭐 PCR 검사라는 게 우리가 24시간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24시간 안 걸립니다. 전처리 기간이라는 이런 걸 다 합쳐도 한 6시간 검사 딱 시작해서 나온 데까지는 불과 뭐 2-3시간 만이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검사 시스템을 저는 사실 장기적으로는 아예 보건소 단위까지 거기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지금은 사실 보건소에 가서 이제 환자들이 이제 의뢰를 하면 거기서 검체를 채취해서 각 검사센터로 또 이제 가거든요. 근데 이제 보건소 단위에서 거기서 검사를 다 끝낼 수 있도록. 그렇죠. 이거는 충분히 뭐 예산도 물론 이제 인적 예산은 들어가겠죠. 지금 뭐 공무원들 뭐 늘린다는데 사실 이런 공무원은 좀 늘려도 뭐 충분히 괜찮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제가 마비가 되는데 그에 비해서는 충분히 그 편익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 승부를 볼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렇죠. 네. 내가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면 이제 지역사회 어느 정도 감염 이게 사실은 처음 우리가 코로나 발생을 했을 때 그때 했으면 간단했을 텐데 했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그래서 저는 좀 이
대체 방법이 주먹구구식이죠. 조금 뭐 지표가 있다 그러면 이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럼 또 많이 나와요. 제가 봤을 때는 검사 많이 하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누군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하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 지금도 사실은 몇 명을 했는데 몇 명이 나오는지 이거를 지금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네. 분명한 것은 검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건 분명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계절상으로 또 겨울철이기 때문에 위중증은 또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고 네. 또 위드 코로나를 지금 2년 동안 억눌렸기 때문에 국민들이 막 갑자기 지금 막 이 술집이라든지 뭐 이런 데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잠재된 그 잠복하고 있는 무증상 감염자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푸니까 또 예방 접종은 이미 작년부터 해서 맞았기 때문에 그 돌파 감염에 대한 위험성이 존재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 또 뭐 경제 상황이 이러니까 위드 코로나를 가자 이런데 가는 거는 저도 찬성을 하는데 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다시 하자는 거죠. 네. 예. 저는 진작에 사실은 이 제기를 하고 싶었는데 참다가 이제 이렇게 제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 국민의 PCR 검사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한 달 걸린다. 그러면 PCR 검사를 이쪽에서는 일부는 막 하고 일부는 안 한 사람들이 또 옮기고 그럼 돌파 감염되고 막 이렇게 PCR 검사 그렇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네, 확실히 그리고 뭐 짧은 기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인력을 총동원 하고 지금 뭐 퇴직한 어떤 저희들이 이제 임상병리사들이 그 검사를 하는 주역이거든요. 예. 예, 뭐 퇴직한 임상병리사들이라든지 의료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가적 위기니까 뭐 의사들도 퇴직한 의사분들을 좀 이렇게 협조 요청을 하고 이런 국가적 위기가 오래 가는 것보다는 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대한민국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물론 이제 미국이나 이렇게 다른 선진국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특히 우리나라가 진단 그 기술이 굉장히 진단 검사 기술이 발달을 해 있습니다. 네네. 그 우리나라가 지금 의료 선진국, 의료 강국이라고 얘기만 했지 사실은 활용을 제대로 저는 못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아 그래서 PCR 검사를 전 국민이 해서 네. 양성 나온 사람들만 격리시키면은 네, 네. 옮기지를 않으니까. 네, 네. 그 지금은 검사를 몸이 이상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해외 나갈 사람들만 하니까 네, 네. 자기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고 막 돌아다니니까.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네, 병원체 결국은 사람이 옮기는 사람 거예요. 옮기니까. 네, 사람이 코를 만지고 문 손잡이를 만지고. 그래서 사실 또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건 그렇고. 자, 그런데 이제 백신이 그 부작용도 지금 많이 나오고요. 네. 백신으로 사망한 사람이 뭐 1,000몇백 명 되잖아요. 네, 네. 그리고 뭐 3차 맞았는데도 돌파 감염되고 네. 뭐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도 그러니까, 맞아야 되는 네, 겁니까? 그 이제 지금 혈전이라든지 네. 이런 이제 그 문제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주로 많이 발생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mRNA 백신 기반인 이제 모더나 화이자는 이제 저도 모더나를 맞았습니다만은 심장 그 근육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막 심장은 이제 이렇게 심장이 팽창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둘러싸고 있는 막이 있거든요. 예. 주머니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염증이 발생한다. 저도 지금 오늘 또 제가 이거 자료를 가져왔는데 저도 예방 접종 맞으면서 네. 읽어 보니까 부작용에 대한 얘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네. 이게 뭐냐면은 사실은 어쨌든 이 그 최근 백신들이 mRNA 특히 mRNA 백신은 인류 최초로 시도하는 백신이거든요. 예. 그럼 어떤 부작용이 사실 발생하는지는 모르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백신 맞아서 부작용이 지금 아직 뭐가 의학적으로 지금 검증이 안 된 거 아니에요? 10년을 걸려서 개발하는 백신을 예. 단 뭐 몇 년도 아니죠. 1, 2년. 물론 네. 이제 이 mRNA 백신이 사실 처음 이제 이 바이러스 백신으로 개발을 시도한 게 아니고 암 치료제를 이제 유전자 조합을 해서 해보자라고 이미 연구는 사실 오랫동안 하고는 있었습니다. 네. 다행히 이제 그 연구 어떤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좀 빨리 만들기는 했는데 부작용에 대해서 그렇죠. 지금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임상 시험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이라는 단서가 붙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이제 연구를 하고 실험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정보는 사실 지금 오픈이 된 부분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뭐 바이러스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백신 이제 밖에 없으니까. 치료제는 왜 안 나오는 겁니까? 항체 그만큼 치료제든 뭐
백신이든 사실은 개발하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니거든요. 지난번에 뭐 미국인가 어디서 나왔다는 거는 치료제가 되는 겁니까? 이제 80만 원인가 얼마 맞으면 된. 그렇죠. 아니, 지금 알약이. 지금 치료제는 네. 지금 이제 수량이 이제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달려서 그렇지 치료제는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네, 그게 네. 이제 대량 생산해서 그렇죠. 그런 아니 그거면 효과가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백신도 백신이지만 비싸죠 비용이. 비싸도 그거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아마 뭐 국내도 일부 아마 사용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걸렸을 적에 네, 그렇죠. 빨리 먹으면 치료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치료가 되면 그게 궁극적 목적 가장 아닙니까? 중요한 거는 뭐 지금 항생제라든지 또 네. 항바이러스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죠. 지금 나온 치료제가 그러면 치료가 완전히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최근에 이제 들은 바로는 네. 상당히 치료율이 좋은 걸로 아 듣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그럼 그거 확보하는 게 급선무 아닐까요? 그것도 지금 백신 확보하는 것도 뭐 이렇게 오래 1년, 2년 걸릴 만큼 사실은 이제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거 확보가 그 중증 우선- 환자들은 아마 네. 저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일부는 사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거 확보가 우선시되면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거 이제 80만 원이 들으면 예를 들어서 뭐 돈이 있는 사람들은 뭐 80만 원 내고도 먹으면 되지만 어려운 사람들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그 우리 계층이 있잖아요. 네네. 뭐 극빈자층이 있고 그 정부의 그 네네. 통계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은 정부에서 무료로 배급해주고 네, 네. 뭐 어느 정도 소득이 이 부동산 저 보유세도 매기니까 네, 네. 뭐 이제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사람은 네. 치료제를 돈 주고 사지만 아닌 극빈자들이라든가 차상위 계층이라든가는 정부에서 무료로 지급해주는 이런 걸 해서 그리고 정부에서는 많은 양의 치료제를 물론 확보하는 거 이게 우선돼야 되지 치료제 않을까요? 국내도 지금 뭐 3상인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 그 부분도 머지않아서 뭐 이렇게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위급 상황이니까 뭐 긴급 사용 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치료제만 있으면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치료제만 있으면 걸리면은 빨리 그냥 좀 빨리 약을 네. 먹으면 네. 낫는 거 아니에요? 네, 가장 뭐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치료제입니다. 그럼 결국 치료제는 진짜 네. 거기에 그 국력을 총동원해서 치료제 확보만 하면 되는데 왜 치료제를 확보를 못 할까요? 이제 확보 부분은 뭐 또 결국은 기술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지금 아마 개발이 됐으면 가장- 그거 빨리 사오면 되잖아요. 그런 뭐 아마 그 생산 문제라든지 아직까지 또 이 임상에 대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면 이제 발표가 이제 대대적으로 나오겠죠. 국내에도 마찬가지. 지금 얼마 전에도 뉴스에 제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도 치료제가 곧 뭐 치료제가 나올 거라고는 이제 하는데 그게 이제 완전한지 결국은 또 안전한지 그런 효과성이 진짜 충분한지 이런 것들은 이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어느 날 이제 갑자기 발표는 될 수 있겠죠 분명히. 아니 저는 이제 뭐 의학적으로 이제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 치료제만 있으면 간단할 것 같은데 왜 그 의학이 이렇게 발달한 선진국들에서 치료제를 빨리 못 내놓을까? 그렇죠. 치료제라는 게 결국 뭐 지금 에이즈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완전한 치료제가 없거든요. 수십 년이 됐는데 벌써 우리 에이즈 간단한 게 아니에요. 바이러스라는 게 전에도 한번 제가 방송 때 말씀드렸지만은 이 바이러스라는 것은 특히 이게 RNA 바이러스는 변이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원래 그 성질 자체가 뭔가 치료에 대한 방법을 제시할 때쯤 지금 이번에 백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새로운 백신이 나오려고 이제 그러니까 백신이 좀 제대로 개발돼서 어느 정도 이제 백신 접종이 완료될 시점이 되니까 또 변이가 나오고 이렇듯이 그 원래 이제 RNA 바이러스라는 자체가 치료약 개발하는 게 수십 년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번에 항체 치료제는 이제 기법은 많이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이제 독감 예방 접종이라든지 또 이런 이제 치료 그런 것들도 이제 항체를 주입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결국은 이제 항체를 이제 정제를 해서 그것은 이제 그러니까 항체 생산 능력이 떨어지니까 항체를 정제해서 넣어주면은 이제 방어 능력을 갖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이대로 가면 이건 뭐
몇 년이 갈지 몇 년이 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평생 가나요? 이렇게 그렇죠. 돼? 계속 가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가 1918년에 홍콩 독감으로 우리가 그때 이제 대유행을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벌써 뭐 100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거를 무슨 전부 독감 검사하고 이제 온 국민 독감 검사하고 온 국민 뭐 독감 걸린 사람 격리하고 이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독감과 함께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는 뭐 계속 이제 그럼 가야 코로나도 이제 그런 거 가는 거죠. 예.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대신 이제 독감 치료제가 있잖아요. 예. 그렇듯이 치료제만 있으면 그냥 가는 거죠. 위드 코로나로. 그렇죠. 이제 치료제가 코로나 바이러스도 뭐 치료제가 곧 나올 거고 결국은 이제 뭐 인류가 질병과 싸운 역사니까 예전에는 지금까지 과학이 발달하지 않을 때는 수많은 희생을 치렀지만은 이제는 뭐 그런 만큼 희생을 안 치르더라도 이제 빨리 좀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은 상당히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심리적으로도 크게 공포심을 안 가져도 조만간 치료제가 이제 나올 거 아니 뭐 지금도 이미 나왔고 나왔는데 이제 비용 문제라든가 이건 뭐 정부에서 해결할 거고 그러니까 크게 걱정 심리적으로 불안할 필요는 없이 이제 할 수 있는 방법 하고 있으면은 조만간에 뭐 편안한 세상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심리적으로 뭐 이렇게 맞습니다. 뭐 그렇게 위축될 필요는 없이 저는 뭐 좀 조심을 하고 각자가 뭐 일단 위기니까 조금은 위생 철저히 하고 뭐 이렇게 융업소라든지 이런 데는 좀 방문을 좀 자제를 하고 뭐 그 해야 되는 것은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지금 특히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고등학생들이 제가 이제 그 물어보면 반발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학부모들 좀 난리 났어요. 왜 그렇게 하냐? 뭐 지금 요즘 하나 둘밖에 안 낳는 그런 이제 시대니까 애들이 뭐 또 기하게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자기 표현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내가 왜 맞아야 돼요? 맞아도 되는 겁니까? 막 이런 이제 반항이 나오거든요. 외국 같은 데는 지금 막 시위도 일어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뭐 고등학생이 전국 고등학생이 지금 원래 수능이 54만 명인가 응시를 했다는데 결국은 뭐 다 해봐야 한 재수생까지 합치면 53만 명이니까 한 50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한 해 졸업생이. 그럼 50만 명 같으면은 하루 만에 다 끝낼 수도 있습니다. 금치 채취해가지고. 물론 이제 인력이 가소해야 되니까 지금 예방접종을 찾아가는 예방접종 한다 그러거든요. 찾아가는 검사를 하면 줄 쫙 세워놓고 학교마다 검사를 해서 금치 채취해가지고 해가지고 또 특히나 이 감염이 되는 상황인데 무증상 감염자에게 과연 예방접종을 하는 게 맞는지 그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지금은 결국은 이제 한 1%에서 1.5% 감염률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통계를 내보면요. 그러면은 고등학생들 50만 명 하면 그중에 1.1% 내지 1.5%는 감염이 된 상황이거든요. 무증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애에게 이제 그냥 예방접종을 맞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위험하죠. 그게 그럴 수가 위험하죠. 있는 거죠. 감염이 됐는데 감염된 줄 모르고 있는데 여기다 백신을 넣으면은 감염균이 더 과부하가 되니까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면은 반응이 위험해질 수 있잖아요. 반응이 잠잠하게 있는데 건들면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과도하게 반응이 난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부분이니까 저는 이제 고등학생들이 그런 불안을 하고 있으니 이미 성인들은 거의 다 맞았고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등학생만이라도 그렇게 이제 검사를 해보면 통계도 우리가 알 수 있고 얼만큼 무증상 감염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기술을 우리는 가지고 있으니까. 결론은 그거였네요. 획기적인 방법이 있는데 전 국민이 PCR 검사에서 무증상이라도 하여튼 보균자들은 2주간 격리를 하면은 옮기지 않는다. 본인이 알고 있으니까 조심하면 조심하는 게 아니고 격리해야죠. 격리, 자가 격리 뭐 해야 돼요. 알고 있어도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던데 그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격리 그거 체크를 하고. 야, 그게 조금 집중적으로 인력이 필요하지만 이제 다른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다른 일을 하는 이제 각 분야의 일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좀 지금 뭐 요즘은 이제 퇴직 인력들도 있고 있으니까 예산을 그런데 그러니까 뭐 전 국민 무슨 뭐 재난지원금 나눠주지 말고 나눠준들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것좀 월급쟁이들은 요런데 집중해서 이렇게 그런데 예산을 차라리 지금 투입하는 게
맞지 않냐. 큰 예산도 예산도 저는 들어갈 것 같지 예산도 않나요? 저는 뭐 1인당 검사 비용이 뭐 이렇게 지금 단체로 하게 되면 이제 풀링 시스템이라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면 모아서 이렇게 하니까 계산해 보니까 한 사람당 1, 2만 원 정도밖에 예산이 들지 않더라고요. 예, 그럼 충분히 전 국민 다 해도 1,000만 명 하면 한 1조 2조가 안 돼가는 거예요. 예. 지금 뭐 전국 뭐 코로나 추경이 뭐 100조 이상이 그렇게 추경이 됐다라고 그런데,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남는 게 뭐냐? 결국은 경제는 경제대로 망가지고. 저는 근본적인 지금부터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급할 때 돌아가라는 얘기 하듯이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보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아, 이거 좋은 방법인 것 네, 같으네요. 네, 대구 보건대학의 박종석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